안녕하십니까. 복과대는 정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죠. 제가 보도를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 보도기관에서 언론기관에서 중고등학교를 한 몇십 군데를 모아가지고 요즘에 아이들 학교 보내니까 학교에서 급식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급식을 하는데 급식 콘테스트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급식 콘테스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학교마다 그 급식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걸 이제 전부 다 체크를 했는데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학교마다 해서 나온 급식이 정말 천양지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배달계라고 똑같은 그런 그 중고등학교들인데도 그 나오는 그런 그 음식들이 말이죠. 그 학교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그 담당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그래서 아이들을 얼마나 내 아들, 딸처럼 생각하는가. 그죠? 그래서 이제 영양사도 좀 제대로 된 사람들 갖다 놓고 또 칼로리에 신경을 좀 쓰든지 뭐 이게 정성이 들어간 그런 학교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하고 이 하늘과 땅 차이더라는 거예요. 참 정말 세상 만사가 전부가 다 이 사람의 마음이 하는 것이라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상근기 중생, 중근기, 하근기 이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이렇게 벚꽃대통 방송에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는데 이제 일산 법당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들은 근기가 수승한 존재로 살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의 인생.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다 살아요.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의 질이 인생의 질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의미로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 이게 영판문고하니 품질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질 낮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상근기가 있고 중근기, 하근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탁월했던 인물들이 전부가 다 한결같이 아주 형편없는 데 시작하지만 마음의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선생님을 하더라도 정말 학생들을 내 아들, 딸처럼 생각하는 그런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는데 내 아들, 딸처럼 생각했어. 벌써 식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봐요. 내가 제품을 하나 만들어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주 뭔가 의미 있게 그렇게 평가받고 잘 살고 싶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도 만들어가지고 좋은 스님들과 좋은 뭔가 교역자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뭔가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 만들어도 그 제품을 어디서 평가받아야 시장에 내보내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이 저 제품보다 훨씬 낫구나. 뭔가 좀 달라. 디자인도 다르고 품질도 다르고.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지 그 제품이 잘 팔리고 그 제품이 뭔가 아니 뭔가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많은 사람 인정을 받고 그 제품을 사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만드는 제품들이 있어요. 말과 생각과 행동. 근데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을 만드는 어떤 그 세계는 마음이라니까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제품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잘 살고 있지 못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힘들까? 임재스님께서는 수처작주면 입척해지니라.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네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면 그럼 항상 불보살들이 너희들 가호를 하고 참된 마음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법당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봐도 말씀이죠. 벌써 사람의 급수가 다르고 퀄리티가 달라요. 그러니 선생들도 뭔가 하니 퀄리티가 다르고 질이 다르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내 아들처럼 생각하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정성이 다른 거예요. 정성이 다르다니까. 스님들도 마찬가지, 중들도 마찬가지, 신도들 마찬가지고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경제,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마찬가지라니까.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인가 아닌가. 똑같은 인생,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얼마나 정말 퀄리테이티브, 이른바 질 높은 그런 시간을 뭔가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명감독, 명코치들은 전부 다 뭐죠? 과거에 명선수 출신들이에요. 몸과 마음을 던져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명선수가 된다, 이걸 아는 존재들이 명코치가 되고 명감독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법회 때인가 강의 때 학교 가서 그러니겠지만 달라이라마가 말이죠, 자기 제자들을 콜롬비아 대학에다가 뭔가 보내가지고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에 조사를 하겠다고 보내달라고 해서 몇십 명을 보냈어요. 오래된 수행자들이죠. 그랬더니 참선 상태, 명상 상태 딱 들어가니까 그들의 두뇌 구조, 뇌파가 벌써 보통 사람들의 뇌파하고 다르더래요. 지구의 공진파, 지구 파동을 담고 아주 마음의 선정 상태에 들어가더래요. 근데 또 하버드대학 팀에서 뭘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하도 인공지능의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천재와 수재, 영재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몇십 명을 또 해서 계속 뇌파하고 뇌세포의 분자 배열을 계속 조사한 거예요. 전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두뇌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뇌 분자 배열이 뭘 닮았다? 전자석하고 영구자석인데, 영구자석은 한번 딱 두뇌, 이른바 말하면 세포가 영구자석은 계속 힘을 발하잖아요. 전자석은 전기를 넣을 때만 그렇고 뭐죠? 빼면 또 오합지졸처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게 노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갈고 닦는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애들이 이 음식을 먹고 자라서 훌륭한 그런 뭔가 건강한 그런 몸을 바탕으로 열심히 정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 간성들인데 식판을 보면서 참 이게 우습다. 정말 어떤 학교는 영양사를 딱 데려다가 아이들한테 다 뭔가 영양사 계산을 다 해서 하고, 어떤 학교는 그냥 막 조리사도 실력이 천층만층이고, 참 정말 똑같이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친 선생님들인데도 교장 선생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학교에서도 애들이 뭔가 하니 그 밥을 먹으면서 아마 이게 보도가 나간 다음서부터는 아마 학생들도 말이죠. 그 어떤 학교에는 급식이 맛있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하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뭔가 하니 이게 밥이냐고 돼지죽이지 이렇게 나온. 오늘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학교 식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인생, 그 학교 선생님들, 이게 천층만층이다니. 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의미로운 존재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70줄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많은 감회가 자꾸만 이렇게 떠오릅니다. 아, 내가 인생을 정말 잘 살았나? 좀 미흡하지 않나? 후회롭진 않은가? 영역이 교차했던 인생이지만 남은 나의 인생 정말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도 부처님 전에 후회롭지 않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 항상 각오가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이 급식에 대한 얘기를 딱 보도를 보면서 참 정말로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상근기 중생은 어떤 사람이 상근기가? 부처님 말씀을 정말 나의 골수에 녹인 사람들이죠. 부처님 말씀 그 자체가 진실사리와 같이 여겨가지고 나의 삶의 뭔가 부처님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벚꽃 대통을 보시는 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거 골수에 새겨서 이 벚꽃 대통을 본 다음엔 뭔가 하니 삶의 자세가 좀 달라져야지. 내 남편을 대하거나 아들, 딸, 이웃을 대하거나 좀 달라져야 돼.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불교가 요구하는 인간상, 부처님께서 요구하는 인간상은 일념 즉시 무량겁이에요. 무량한 건 뭐라? 직일념. 저도 물론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통렬하게 반성을 하죠. 한순간이 중요해요. 한순간. 한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의 모든 결정체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정진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한순간 내가 느슨해져 버리면 금방 실수가 나오거든요. 실수를 안 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가 나의 승부처예요. 여러분이 임하시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매일 똑같은 게 아니야. 그게 아니거든요. 격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근기가 다르고 뭔가 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니까. 우리가 정말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부처님 말씀이 저도 마찬가지고 나의 마음에 녹아서 내 마음자리에 부처님 계시고 말과 생각과 행동도 정말 부처님 말씀은 금구성원이라고 했거든. 부처님 말씀은 정말 다이아몬드 이거 저리 가라잖아. 항아사의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가치로우니까. 그러니까 자, 내가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애들의 급식을 하는데 대충 그리고 어떤 교장 선생님은 뭔가 하니 애들 정말 미래 내 아들 내 손주 같다. 급식 하나라도 영양사라도 데리다가 좀 제대로 좀 이렇게 맛깔스럽게 자기가 직접 체크해 보면서 하늘과 땅 차이일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도 마찬가지라니까. 참. 그러니까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들하고 보살의 삶을 사는 사람하고 부처의 길을 가는 사람들하고 상근기 하근기가 다 다른 거예요. 무엇에 다를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부처님께서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가.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얼마나 질 높은 아내세요. 얼마나 질 높은 정말로 어머니세요. 얼마나 질 높은 불자시냐 말이에요. 정말 말씀. 우리가 오늘 꼭 하나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 약속을 하세요. 정말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자. 정말로 깨어있는 삶. 보세요. 우리하고는 지금 뭐죠? 일본하고 계속해서 뭔가 하니 사이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이란 땅덩어리는 워낙이 뭐라? 일본이란 나라는 국민서부터 똘똘 뭉쳐가지고 아베가 어쨌든 간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환대하고 미국 장관이 끌어안고 우리가 종족처럼 모신 말이지. 근데 우리는 전혀 사이가 나쁘고 또 중국에 가서도 시진핑이도 뭔가 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아무리 사이가 나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역량이 뭔가 하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의 격을 뛰어넘어 보니까 가슴앓이를 해야 돼요. 하근기 중생들은 말씀이죠. 항상 그러니까 밀리고 눌리고 괴로운 거예요. 답답한 거라고요. 분발해야 되고 그러니 가만히 보면 말씀이죠. 나라 안에 일어나는 일들 가만히 봐요. 그 줄줄이 낙마하고 괴로운 상황이 서하고 이러한 그런 그 국민의 질 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언제 나가겠어요? 우리 모두의 성적표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반성을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단 말씀. 내 마음, 내 말, 생각, 행동 결국 중요한 건요. 선진국 높다는 거 아니에요. 후진국, 중진국 올라가려면 선진 앞으로 나가려면 뭐죠?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잖아요. 마음이 근본인 거예요. 마음은 모든 의 으뜸이로다. 마음은 주인되어 모든 일 시키라니.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들,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야. 흡사 뭐라? 수레를 따르는 바퀴짝과 같이.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짜마다 좋은 국토. 아무나 좋은 나라에 태어납니까? 밝은 쓱만 나오며 아무나 좋은 쓱 만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좋은 학교는 아무나 들어갑니까? 서울대학교, 연고대, 스카이 아무나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고 싶죠. 그게 노력을 안 하면 좋은 학교, 좋은 나라, 좋은 승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노력에 의한, 정진에 의한 배분의 정이 따라 존재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 눈을 크게 뜨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나를 갈고 닦아야 돼.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기본. 기본 자세.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그렇게 사셨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열반에 드시면서도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끊임 수행하라. 나를 보라. 나를 관찰하라. 제가 예전에 어느 글에 썼잖아요. 과학자들의 특징은 뭐다? 관찰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관찰로 뭐죠? 법칙을 잡아내서 자연계의 법칙이 하나 사회계의 법칙, 자연과학, 사회과학 그래요. 종교가, 불교가 정말 안타까운 게 과학하고 전혀 별개의 세계 같아요. 부처님께서 항상 너 자신을 관찰하라고 했어요. 지금도 마치 자등명 뭐라? 법등명. 네 마음의 등불을 밝혀라. 항상 네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관찰하라. 그럼요. 수행자처럼 과학적인 안목, 관찰자적인 안목이 필요한 그러한 세계가 달리 없다니까요. 항상 자기를 관찰해야 돼. 항상 체크해야 되고. 그릇된 것과 그릇짓되지 않은 것. 건성건성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자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 한 세상을 살고 난 다음에 금방 또 한 세상을 살고 난 다음에 금방 또 판가름이 나요. 뭐냐면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불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제가 요전에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렸죠. 절대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 부처님은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얘기했죠? 어느 종족에 태어날 것인가? 어느 엄마, 아버지를 만날 것인가? 다 조사하고 들어왔다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조사하고 보니까 마야 부인은 500생 동안 보살만 낳았고 그 아버지도 청정하고 내가 그 배에 의탁하는 게
좋겠구나. 그게 마야분의 뱃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냥 건성으로 읽을 게 아니라니까요. 우선 조사하고 들어왔다는 건 뭐죠?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계획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다 했다는 거예요. 500생 동안 보살 만났다. 금해를 들어오는데 그것도 모자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간다. 흰 코끼리 꿈을 줘, 꿈을 줬다는 거예요. 정보. 이 우주가 터럭만큼만 오천. 부처님 도솔촌에서 오셨으니까 내가 여유가 많으면 뭐라고 써요? 아파트 좋은 거 막 살 수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 막 골라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공덕을 형편없게 지니까 똥개 3번째 딸로 들어가고 엉망진창으로 들어가고 악도 지옥으로 가고 여러 몇이나 그냥 집어넣어준 대로 할 수 없이 들어온 존재들이야. 계량이다, 계량이. 아, 이거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 이거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공덕을 짓고 천재들의 두뇌와 범부 중생의 두뇌가 전혀 차원이 다른 두뇌라고. 그러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으면 인생은 무상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생은 정말 물 흐르듯이 가버려요. 얼마나 정말 의미로운 인생을 살고 복받는 인생을 사는가, 부처님 칭찬받는 인생을 사는가 한번 연구하면서 살아요. 아시겠죠? 자, 신박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일산 화정에서 살고 있는 박원행선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 딸아이가 결혼을 하면서 네. 직장 생활을 유지하게 되면서 현재 4살 된 외손녀와 같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생기기 이전에도 물론 가정 생활하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나름 신경 쓴다고는 쓰지만 네. 아이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건강한 먹거리, 바른 먹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항상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사실 그게 항상 고민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저희 그런 고민하고도 또 달리 세상에는 먹는 음식을 가지고 또 장난을 한다거나 또 뭐 단순히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스님의 큰 스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네. 아울러 불교에서는 또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좋으신 질문이세요. 불교에서는 음식을 말이죠, 약으로 합니다.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도모하면서 필요한 게 많고만 있지만 이 몸을 건사하려면 두 가지, 음식과 공기잖아요. 그죠? 음식과 공기예요. 자동차가 달려면 휘발유가 있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름의 역할을 한다고요. 들어오면 그것이 또 산소가 들어와서 연솔시켜서 이게 매일매일 체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뭐죠? 이 몸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약이라니까요. 그리고 히포크라테스도 그런 얘기 했어요. 뭐라고 하니? 음식으로 병을 고치지 못하면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약도 우리가 뭐예요? 약도 생약이니 뭐니 해서 전부 다 뭐죠? 자연계에 있는 거거나 합성약도 있긴 하지만 그게 원소 같은 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음식을 만들 때나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정말로 한약을 다리는 그런 정성까지야 모르겠습니다만은 음식을 만들 때 정성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왜? 우리가 약을 한약 같은 거 다릴 때 옛날에 뭐래요? 정성을 다해 다린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한의원에서 무슨 뭐 이렇게 다려서 다 하고 그럽니다만 약은 정성이야. 단뇨성과 유성도하며 음식을 먹는 것도 도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약을 먹고 몸과 마음을 맑게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하니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음식을 듭니다. 우리 오관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법당에도 걸려있죠, 그죠?
음식을 먹는 것은 무슨 사치스럽게 음식의 맛이라거나 뭐 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음식을 먹고 도를 닦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 그러잖아요. 미각이란 말. 요즘엔 또 참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고 먹거리가 먹거리가 여러 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각이 굉장히 뭐죠? 예민해져 가지고 셰프라거나 무슨 텔레비프를 봐도 요리하는 그런 요리사들이 뭔가 하니 아주 각광을 받는지 그런 사람들이 막 텔레비에 많이 등장하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현상인지 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미각을 갖다가 너무 예민하게 놓으면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각이 너무나 예민해지게 되면 우리가 관신부정 사념처 부처님의 수행 방법 나오지만은 이른바 감각이 예민해지게 되고 이른바 우리 몸의 감정 껍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지각 능력이 예민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중생의 탈을 잘 못 벗는다고 그랬습니다. 음식을 취할 때마다 만드는 사람 먹는 사람도 우선 만드는 사람 뭐라 정성을 다할 것이고 먹는 사람도 뭐라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만약에 음식을 만드는데 장난질을 친 아까도 질문하실 때 그거 보면 또 무슨 뭐 어느 프로 보면 음식을 만드는데 그냥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신문에도 많이 나오죠, 그죠? 여러 가지.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 그러니까 유기농 같은 걸 선호하고 또 그 유기농이 뭐 싸지도 않잖아요. 정성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먹거리 파일 그런 것도 있대. 먹거리 같은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 음식을 만드는 사람, 이건 부처님께서도 크게 아주 그냥 경책을 하신 내용인데 만드는 음식을 가지고 이걸 뭔가 아까 세속적인 용어지만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돈을 벌려는 마음을 가지고 잘못되게 만들거나 뭐 장난을 치거나 이건 큰 죄 짓는 거죠. 그들의 생명을 손상시키는 거라고요. 이 죄업이라는 건 아마 세세생생할 거라.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그 사람을 나쁘게 좋게 따라 불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정성을 다할 것이요. 잡수시는 분들도 뭐라?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시대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을 조금 들이고 아까도 식판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음식을 주는데 선생님 따라 천양차라고. 그러니까 우리 중생세계는 사람들이 다 근기가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있으니까 남에게 뭔가 이익을 조금 주고 내가 다 먹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음식도 장난을 치는 거예요. 식판 가지고도 장난을 치는 거고. 결국 전부 다 근본은 마음이 문제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정말 그 사람이 부처님 마음으로 깨어 있는가.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벚꽃대통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오신 분들이나 한번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가 이렇게 덩어리 져서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3차원적인 세계를 몽고하니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차원이 다른 세계로 자꾸만 진보돼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수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대체로 뭐죠? 절식을 하잖아요. 덜 먹고 그 다음에 뭐죠? 무슨 덜 쓰고 뭐 하는 것처럼 말씀. 그러니까 뭐 단식도 하고 절식도 하고. 그러니까 소요 양생 중에 유명한 양생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가능한 한 적게 먹으면 그렇죠. 적게 먹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물론 건강하려면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해야 되지만 사실 칼로리의 신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바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칼로리의 신화에 너무나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 미국 같은 데 칼로리를 너무나 많이 따진데도 치매가 전 인구의 반입니다. 그 사람 먹는 게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비만 때문에 미국의 전체에서 FDA에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먹으면 먹을수록 기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만큼 뭐죠? 점점 마모가 심해져요. 장기가. 우리가 적정한 양을 부족하게, 그러니까 대체로 저녁엔 우리 뭐죠? 소식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녁에 많이 먹는 사람은 거지나 많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동물들은 저녁에 먹고 떨어져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우리 모든 수명 장수하고 싶으면 양생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연계의 법칙을 아는 거예요. 장수자들이 거기 가다 뭐라 소식합니다. 코카사 산맥이나 아르메니아에는 100살 넘어서도 살고 이런 사람들 100살, 뭐 90살 마을에 사는 사람들 보면죠. 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걸 그냥 따서 간단하게 자연 그대로 숙성시킨 걸 먹고 가공 음식 별로 들지 않고 장에 부담 주지 않고 장에 스트레스 주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먹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니 누가 잘못 만든다 뭐 잘 만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혜를 좀 갖춰야 돼. 이 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이 몸은 자연계에 우리가 살기 위한 어떤 그런 업의 흐름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음식을 취하는 것도 맛으로 먹고 모두 다 좋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고 살려면 장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우리 스트레스가 항상 있죠. 스트레스, 머리도 스트레스, 뭐 몸도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뭔가 하니 많이 뭔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면 장기도 뭔가 하니 좀 덜 먹으면 스트레스가 덜 가는 거죠. 적정하게.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음식은 말이죠. 먹지 않으면 될 텐데 이 사람이 교묘하게 만드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얼핏 보니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만 말씀을 다음 질문 받겠는데 뭐냐면 정말 교묘하대요. 그 치즈를 만드는데 무슨 치즈라고 그러지, 그지? 치즈 뭘 만드는데 뭔가 가공을 하니까 치즈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내더라고. 근데 그게 가짜 치즈야, 그러니까. 근데 진짜 치즈처럼 뭐라? 생긴 건 똑같아. 이 식품을 만드는 짝퉁 식품들 중국에서 똑같이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정말로 큰 죄 받을 사람들입니다. 큰 죄 받을 사람들. 그러니까 우선 내 몸이라는 건 부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고 수명장수하려면 가능한 한 뭔가니 이 기계를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잘 가동을 시켜야 될 것이다. 너무 과부하를 주면 안 될 것이다. 인공으로 만든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성스럽게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의 손끝으로 정성으로 나오는 그 조리사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데 하도 우리가 살라는 먹거리 가지고 그릇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를 이루는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약으로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슬기로운 삶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보은행보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스님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교육열이요, 네. 예나 지금이나 대단한데요. 네. 일산만 해도 학생들이 늦게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교육을 줄이려 해도 어.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고요. 네네. 또 학원 하나 끊기가 매우 힘들어요. 네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늘 잠이 부족한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네. 곤욕스럽고요. 네네. 그래서 큰 스님의 말씀을 청하는 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사실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사교육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동안에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뭐 무주파동이니 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 뭐 중학교 때도 입시를 봤었지, 그지? 중학교 때 하여간에 시험 때문에 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을 고생시키고 뭐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큰 틀에서 본다면 그런 사교육열이라거나 부모들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 같은 게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되고 그죠? 50년 전쟁 났잖아요. 그리고 60년의 혁명정부 들어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섰잖아요. 그게 전부가 다 사실은요. 분명히 아셔야 할 게 그 치열한 교육열에 뭔가 힘바가 큽니다. 엄마 아버지들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진짜 우골탑이라고 했잖아요. 소 팔아서 땅 팔아서. 그것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부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폐라거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저도 옛날에 언론관에 근무할 때 보면 정말 입시 이 문제 가지고 하여간에 교육부에서 장관 바뀔 때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말씀이에요. 수도 없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자꾸만 교육에 관심이 많은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 개량되기도 했고 말씀이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뭐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어떤 그런 학생들로 승화돼 가지고 지금도 무슨 컴퓨터나 IT 산업에서 어쨌든 간에 자동차 산업에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물론 사교육 돈도 별로 없는데 애들 교육이 막 학원을 몇 개씩 보내야 되고 권하죠. 힘들죠. 공부하다 그냥 막 학원에 그냥 또 학교에서 막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골아 떨어지고 피곤하고 힘들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개선해야 될 그런 여지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예를 하나 들겠어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죠. 무덤에 갈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라. 탈무드에 나옵니다. 무덤에 갈 마음 뭐요? 죽을 각오로 하고 공부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공부열은 살인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 사교육열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유래가 정말로 말이야. 미국 같은 데서도 말이죠. 타이거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대만이라거나 중국계 어떤 그런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화교의 아이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엄마 아버지들이 맨하탄에 간 말이죠. 화교가 많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조그만 구멍가게 하면서도 애들 하버드 보냅니다. 예일대학 보내는 거. 왜냐? 꼭 동양사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지만 뭔가 인정받는다는 게 투철한 거죠. 상류사회에 진출하면.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뭐죠?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부모의 어떤 그런 그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 아이는 뭔가 하니 재능이 어떤 방면으로 출중하다. 실제로 그런 게 있잖아요. 뭐냐면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주의가 산만하고 공부 못해요. 그러면 이건 하나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아이가 뭔가 재능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재능 쪽으로 그렇죠. 앞으로의 미래는 말씀이죠. 재능이 축복받는 사회가 점점 될 겁니다. 이제는 어떤 사회가 올 것인가 하면 미래를 좀 예측을 해보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공부를 하는데 이게 전 세계가 다 경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경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도 당장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점점 우리나라도 보죠. 문화란 말을 많이 쓰죠. 한류란 말 많이 쓰죠. 요즘에 애들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닌 아이들, 대학교 다니들도 그렇지만 대체로 어떻게 돼요?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어떤 애들이 나는 가수다 무슨 아이돌 스타다 저기 강남에 가면 무슨 프로모션한 기획사들이 있는데 애들이 줄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혹독한 그런 혹독한 수련이 필요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뭐냐면 바로 옆에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점점 뭐라? 정말로 깨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 중국에도 계속 전 세계 돈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걔네들도 뭐죠? 돈이 생기면 그 다음에 문화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문화. 애플이라는 회사가 말이죠. 돈을 많이 벌고 하다 보니까 어땠어요? 문화의 종족 같은 게 불란서잖아요. 파리 전역에 애플로 그쵸? 이른바 말은 IT 산업에다 문화를 자꾸 입히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예요. 왜 선? 선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거기에 정신을 불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미래라고 하는 건 재능이 출중하거나 문화적인 어떤 감각이라거나 예술적인 감각이 있거나 그러면 그 방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거예요. 또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으니까. 걔는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 웃기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한국에 있는 기획사들이 중국 가서 뭐죠? 애들을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키우면 와서 훈련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바본가요? 웬만큼 크다 뭐라? 그걸 도로 데리고 아까가지고. 그게 돈을 더 많이 벌거든.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장,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같이 가면 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로 결국 그러죠. 어떤 능력이 있는가? 타고난 능력이 무엇인가?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 점점 아마 인력사를 쭉 서양사를 보면 말이죠. 보세요. 서양사에 보면 우리가 음악이라거나 우리도 지금 뭐 클래식이라거나 많이 죽었지만 혹은 또 그림이라거나 무슨 뭐 영화 연극 이런 거 종주국들이 아니 비틀즈 하나만 가지고도 말이죠. 영국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 옛날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영국 같은 데서 말이죠. 그 뭔가 끊임없이 그런 문화적인 어떤 뭘 하나씩 이거 만들어내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그런 그 수입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공부가 아니 물론 문학이나 예술 이런 방면에 뭔가 두각을 나타내도 머리가 있어야 되긴 해 머리. 그러니까 사교육 문제 가지고 너무 걱정하고 애들 피곤하다가 막 그런데 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긴 하지만 물론 측은하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그러한 엄마 아버지가 괴롭죠. 힘들고 애들이 너무 노곤하게 자니까 노곤하게 인생을 살고 코 나올 때부터. 근데 사실은 그런 열기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세계 10권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모든 걸 희생해서 다 팔아붙여서 공부를 시켰던 그 힘이 경제개발 5개년 연계에 가면서 맞아 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만큼 온 거예요. 아무리 무슨 뭐 돈이 많이 써도 머리가 안 따라가고 실력이 없고 어떤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배경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게 제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았으면 세계 10권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살인적인 어떤 그런 경쟁 보세요. 강남에 좀 있다 보면 엄마 아버지들이 말이죠. 아이들 특히 요즘에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들이 아이들 교육에 살인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학원 다 돌아다녀보고 우리나라가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정말 아이들 너무 혹사하는 거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이만큼 발전한 것도 여러분들 우리 학부모들 노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맞아떨어졌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보다 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몰라서 지금 앞으로 문제는 뭐냐? 중국이 또 난리칠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중국은 인구도 많고 인도가 또 떠오르거든요. 우리나라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삶을 사는 그런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쉬어가면서 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상근기와 중근기 하근기 있거든요. 매일매일 질질 끌려가면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